그래서 이제는 핵 무장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북한의 위협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대응 방안까지 거론하다가 핵까지 왔습니다. 네.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술핵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핵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들 다 들어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핵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경청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. 네.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고 또 이게 어떤 핵 파장을 정책에 대한 줄까요? 토론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. 토론을 핵 시작한다. 정책을 전 사실은 좀 걱정됩니다. 걱정된다. 네. 왜 이렇게 걱정하고 계세요? 아니 우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걸 토론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이 한미 관계도 심각한 문제가 오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원자력 협정 같은 건 굉장히 센 협정이거든요. 네. 예, 2003년인가 2004년인가 5년에 그 대덕 연구단지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레이저 붕어 그 빔을 사용해 가지고 네. 그 1g 정도 기체 상태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적이 있어요. 이게 발각이 됐다고. 네. 그래요. 엄청나게 센 제재를 10년간 받았습니다. 아주 탈탈 털렸습니다. 그래요? 그 정도예요? 그 정도로 셉니다. 그래서 저희 시청자께서 엘비스 22님께서 현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하고 적대적으로 되기 전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.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재주로 그걸 하겠냐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가 두 가지 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.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서 제일 자랑한 게 뭐예요?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1일 날 한국에서 그 윤 대통령하고 발표한 공동 성명문에 제 첫 줄이 뭐예요? 첫 줄이. 저기 북한 핵에 대해서 네. 바이든 대통령은 실효성 있는 확장 억제를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네네. 한미 간의 확장 억제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. 네. 네, 요거지. 예. 그다음에 저기 9월 16일 날 실제 확장 억제 협의회가 열려요. 아 맞아요. 열렸죠. 이거를 한미 동맹의 최대 성과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. 이거하고 한미 연합 훈련 재개한 거.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점 이걸 꼽으면서 거 봐라. 우리가 더 잘하지 않냐 이런 거 얘기죠. 동맹에. 그럼 더 잘하는데 전술핵 얘기가 왜 나오냐고. 그러니까 이 전술핵 얘기나 네. 여러 조야에서 얘기를 갖고 있다는 건 이 확장 억제 갖고 안 안 된다는 된다. 전제 하에서 조금 더 다른 옵션을 한번 찾아보자. 네네네. 그게 전술핵이고 핵공유다. 그렇네요. 그러면은 한미 확장 억제로 유지되던 모멘텀은 어떻게 되는겨? 그걸로 이제 안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건 뭐 실패한 셈이 됐네요. 그 한미 동맹 파탄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국제적 고립되고 NPT 탈퇴하고 네.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어떤 그 상황을 만지작거린다는 거지. 만지작거리고 있다. 국민의힘이 그 앞장을 서고 있는 거지. 그러니까 뭐 여론도 떠볼 겸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걸 뭐 정부 여당 특히 이제 여당에서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좀 잘 안 될 것 같은 게 핵무장 우리가 좀 못할 것 같고 핵무장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핵의 위협이 진짜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도사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익이 있냐 이런 생각 들어요. 그러니까 자 핵을 개발하려면 우선은 재처리를 해야 들어가야 되고요. 그걸 갖고 무기급 플루토늄이라 그래. 한 7 내지 8kg 정도의 플루토늄이 야구공만한 크기거든요. 네. 굉장히 무거운 거죠. 그러니까 요런 저 플루토늄이 핵폭탄 한 발이에요. 네. 7, 8kg이. 그래서 이걸 무기급이라 그래. 이 정도 질량은 돼야 무기가 된다는. 네. 그런데 이걸 추출을 하려면 대규모 재처리 공장을 돌려야 되고 두 번째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디서 핵실험을 할게요? 핵실험한다고 어디서 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정권이 탄핵돼요. 정권 날라가. 아니 대한민국 어디에서 만들려다가 핵실험을 할까요?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무기화해서 다 준비를 하면 그래 그 무기는 우리가 이제 단독으로 통제한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드디어 이제 한미 동맹에서 우리가 일탈한다고 볼 건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왜 죽었을까? 박정희 대통령이 왜 그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냐고 어디서 시작된 문제예요. 유신 헌법하고 핵무장이지 뭡니까? 두 개지. 맞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파국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.
그러면은 거의 뭐 가능성이 없겠네요. 지금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아래에서는.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. 네. 그렇게까지는 박정희식으로는 안 가더라도 유사시에 결심할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있는 거지. 핵 지식, 핵 물질, 네. 요까지만가 잠재적 핵을. 그러면 미국의 요구를 뭘 하느냐? 저기 재처리 그 정도는 좀, 그건 좀 하자. 일본 같이 좀 하자. 일본 정도는 해달라. 이렇게 낮은 단계의 요구부터 일단 던져보는 거죠. 그래요.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서 던져볼 거다. 음. 아니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? 저는 좀 회의적인데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거 할 때도 네.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고 공장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정 안 봐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. 절대 안 봐주죠. 이거는 해줄까 이거를? 이건 동맹의 문제가 아니라 예. 핵 전쟁의 위협을 관리하는 글로벌 비확산의 문제입니다. 이게 동맹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뚱그름 안에서 노는 얘기지 그래. 네. 그러면 이제 통상국가 자유무역의 로 번영을 누린 네. 이 국제사회의 질서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여태까지 누려왔던 기득권들이 하나둘 이제 날아가면 그렇죠. 그거 뭐 핵 맞아 죽기 전에 배고파 죽어. 배고파 죽고.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상황에서 그 핵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자,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문자 지금 댓글로 주시면 저희가 김종대 교수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고요. 핵에 대해서 쭉 여기 얘기를 했는데 네. 스잼님께서 이런 댓글 주셨어요. 강릉 미사일 폭파 사고도 대처가 안 되는데 핵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그러면서 뒤에 윤석열 탄핵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현무 미사일이 앞으로 발사했는데 뒤로 날아갔다는 거 아니야? 정말 참 암담한 얘기죠. 이번에 에이테크음스도 네. 두 발 중에 한 발은 네 발 중에 한 발이 우리가 두 발, 중에 한 그렇죠. 발이 표적에 못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사라졌대.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. 근데 이건 또 거의 뭐 작전 성공으로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 측에서는 신호가 끊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절반의 성공인지 아닌지 성공이다. 어떻게 알아? 절반의 성공이다. 아니 이런 무슨 수로 확인하냐고? 알 수가 없는. 아주 개판 5분 전에 이런 게 다 있어. 나 참. 내가 앞으로 날아가다가 네. 추력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미사일도 봤고 추락하는 미사일도 봤는데 네. 뒤로 날아오는 건 내가 보다 처음 보고 뭐 신호가 끊어. 북한도 다 하는 걸 우리는 못하는 이걸. 나 아주 환장하겠어. 개발 중인 무기가 아니라 실전 배치된 무기 아니요. 그렇죠. 다 성능 쓰고 있는 검사를 해가지고 그 수락 시험 성공해서 네. 검증해서 배치한 무기입니다. 현무 미사일 한 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? 얼마? 현무 2C 이번에 떨어진 거? 한 몇십억 되나요? 40억이요. 40억이에요. 강남에 아파트 한 채요. 아파트 값으로 비유를 해주시네요. 딱 윤석열 봅니다. 대통령 아크로비스타가 얼마짜린가? 그것도 한 2, 30억 될 걸요? 그거보다 비싼 거다. 네, 그거보다도 그래요. 타워 팰리스 뭐 이런 거. 자, 40억입니다 한 발에. 40억. 날렸다. 이런 걸 1000발까지 네. 갖고 있어요. 그래요. 그런데 이 중에서 이번에 떨어진 거는 네. 추정하기엔 그 비행 제어 계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제어 계통. 그게 안 되면은 날개가 꺾여야 될 때 안 꺾이고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. 제어가 돼야 이걸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날개 장치 이상으로 연결될 거고. 네. 그럼 앞으로 가던 게 뒤로 와. 백도. 백도 미사일. 참 처음 보는 그 상황이 됐는데,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어제 김병조 의원을 포함한 국방연대 가서 보니까 골프장 페어웨이 잔디밭에 떨어졌다고 했는데 탄두는 거기 떨어졌지만은 추진체 파편이 유류 저장고 그 옆에 떨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.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은폐를 사실상 은폐하고 있다가 나중에 은폐죠. 뭉갠 거예요. 공유를 하고.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됐다 그랬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야. 그래요? 처음엔 보고 안 됐다 그랬다가 네. 그다음에 새벽에 보고됐다 그랬거든요. 밤 11시에 폭발한 걸 왜 새벽에 보고해? 바로바로 보고가 돼야 그리고 되는 대통령한테 보고했으면 말이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죠. 수습하라든지 말든지. 윤 대통령 보고 근데 받았으면. 그거 없지. 그러게요. 없지. 네. 블랙홀처럼 사라졌어요. 블랙홀처럼 사라졌어. 어떻게 된 걸까요? 나 거짓말이라고. 아니 필름이. 보고한 정황이 아니잖아 이 얘기가. 이거 결국에는 제대로 보고가 됐을까? 자빠져 잤는지 술 처먹었는지 몰라. 알 수가 없죠.
그리고 중요한 군사 작전이었어요. 그 현무 투시 미사일이 발사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 4일날 발사된 게 평안북도 무평리에서 발사됐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대응 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그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선정하는 거예요. 그렇네요. 그러면은 이 현무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800km이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얘 추력을 조정하면 무평리까지 갈 거리를 동해로 쏜 거지. 그다음에 평안남도 순천도 있고 온천도 있고 순안 비행장에서도 발사를 했단 말이야. 그렇죠. 그러면 그거는 사정거리 300km 에이타킴스가 타격하면 되니까. 그래서 에이타킴스를 또 쏜 거지. 이게 발사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. 원칙이 있는 거거든요. 원칙이. 예, 그런데 그게 맨 앞에 쏜 현무가 뒤돌아왔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건 뭡니까? 그리고 한 발은 가다가 사라졌다 그러고. 북한을 선제 타격한 게 아니라 우리 공군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대통령 아니요 이게. 그리고 이런 중대 사안이 있는데 왜 대통령의 행방이 안 나오냐고. 이런 중요한 작전이 있을 때는 국방부 합참의 위기조치반, 그다음에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, 그다음에 대통령실 안보실, 여긴 다 정위치 대기했었어야 될 거 아니요. 그런데 합참의장 얘기는 뭐요? 대통령실에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실 누구? 그다음에 그때 안보실 뭐 하고 있었냐? 그다음에 누가 대통령한테 몇 시에 보고했냐? 아무것도 모르지. 여기서부터 설명이 다 끊기지. 그게 싹 없어지잖아.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.